Case closed. 여름방학을 맞이한 쌍둥이 남매 디퍼와 메이블이 그래비티 폴즈라는 시골의 미스테리 오두막을 운영하고 있는 스탠 할아버지 댁으로 놀러가게 되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일들을 다룬 디즈니에서 방영했던 7세 시청가. 개성있는 그림체와 매력적인 캐릭터들, 치밀한 복선과 탄탄한 스토리로 굉장히 인기있던 만화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만화에 대한 알아도 쓸데없는 TMI를 알아봅시다. 여름방학을 맞이한 쌍둥이 남매가 친척집에 놀러간다라는 컨셉은 제작자가 어린 시절 여름방학 때 자신의 쌍둥이 여동생 아리엘 허시와 놀았던 경험을 모티브로 했으며, 주인공 디퍼와 메이블은 그 둘을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만화 내에서 디퍼와 메이블이 전에 살고 있던 집 주소가 캘리포니아 피드몬트라고 하는데, 이는 제작자 남매가 실제로 자랐던 장소라고 합니다. 드러나는데, 이는 제작자가 어린 시절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거꾸로 재생시켰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작자는 팬들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똑똑했다고 하며, 시즌2에는 더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암호들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암호는 사랑의 묘역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더 러브갓 에피소드에 나온 암호인데,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팬들이 이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라 생각했지만, 이 에피소드가 방영하고 난 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시청자가 찾아냈다고 합니다. 2019년 IGN에서 최고의 성인 만화 TV 시리즈 25편 중 19번째로 이 만화를 선택했습니다. 만화의 주요 배경이 되는 그래비티 폴즈는 미국의 오리건주 보링이라는 마을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제작진들은 이 마을에 자주 방문했다고 하며 미스테리 오두막을 디자인하는데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인즈 가족이 레드우드 고속도로에 있는 관광 명소에 복수하기 위해 여행을 간다는 시즌2 16화는 시즌1 종영 이후 제작진들이 여행했던 장소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메이블의 쌍둥이 남동생이자 퍼즐과 미스테리를 좋아하며 우연히 마을에 이상현상들이 적혀있는 전원을 발견하게 되고 개고생하는 주인공 디퍼 파인즈. 2016년 7월에 발매된 저널 상권에 따르면 본명이 메이슨 파인즈라고 합니다. 던전 에피소드에서 자신의 본명을 밝히는 장면을 넣으려 했으나 분량 문제로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 디퍼는 뭐냐면, 이마에 북두칠성처럼 생긴 점 때문에 불린 별명을 본명 대신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디퍼는 메이슨이라는 이름을 바보 같다고 생각하며 가장 가지고 싶었던 이름은 타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북두칠성 모양이냐면, 제작자가 중학생 시절 여드름이 난 자리를 스케치북에 그렸는데 그 모양이 마치 큰 북두칠성 같았다고 합니다. 작중에서 웃긴 목소리 취급을 받는 건지 그의 친구 수스가 디퍼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노래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My name's Dipper Pine. 디퍼는 메이블보다 5분 늦게 태어났다고 하며 키가 1mm 더 작습니다. 저널의 저자를 추측하는 디퍼의 칠판에 누구인가라고 쓰여있는 이 사진 속 캐릭터는 제작자입니다. 디퍼가 짝사랑하는 소녀 웬디와 춤을 추기 위해 우연히 발견한 복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복제인간을 만든다는 내용의 시즌1 7화 더블 디퍼. 계획대로 당연히 안 흘러갔고, 마지막 남은 타이론이라는 복제인간과 싸우던 중 웬디와 로비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것을 본 둘은 싸움을 그만두고 옥상에서 같이 음료수 먹다가 결국 타이론은 소멸하고 다시 파티장에 들어가는 디퍼를 마지막으로 에피소드가 끝나죠. 원래 이 에피소드의 스토리가 파티를 싫어하는 디퍼가 괴물을 소환해 파티를 망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소환하려는 괴물의 후보 중에 빌사이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디퍼가 너무 비호감으로 묘사돼서 지금의 스토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메이블 파인즈, 갈고리총의 소유자이자 손재주가 뛰어나며 9살의 미니골프 토너먼트에서 우승했을 정도로 골프 실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뱀파이어 남자친구를 원한다던가 4차원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엄청나게 다양한 스웨터를 입고 다니고 세브럴 타임즈라는 아이돌 그룹에 열광하며 와들스라는 애완돼지를 키우는 평범한 소녀죠. 이 와들스라는 이름은 중폭 제작진들 중 한 명이 어린 시절 키웠던 애완돼지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크면 잡아먹고, 메이블의 모티브가 된 아리엘 허시는 어린 시절에 다양한 종류의 스웨터를 입었고 4차원적인 행동을 자주 했다고 하며 한때 엔싱크에 푹 빠진 적도 있었고 어린 시절에 애완돼지를 키우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블이 좋아하는 세브럴 타임즈의 성우가 엔싱크 멤버 랜스 베이스입니다. 또한 몇몇 캐릭터들의 이름은 그녀가 학창시절 때 짝사랑했던 남자아이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엘이 제작자에게 왜 저 이름이 여기서 나오냐고 따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만화 내에서 메이블이 입은 스웨터의 개수는 총 107벌. 제작자가 밝히길 몇몇 에피소드에서 메이블이 입고 있는 스웨터는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빌사이퍼가 제대로 등장하는 시즌1 에피소드 19에서 메이블을 해가 지고 있는 그림의 스웨터를 입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밝았던 중력폭포의 스토리가 점차 어두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모든 것이 밝혀지는 시즌2 12화에서는 열쇠 모양의 그려진 스웨터를 입고 있는데 포탈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메이블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작자는 메이블의 성우로 배우 크리스턴 셔를 처음부터 전 찍어놨다고 하며, 만약에 그녀를 캐스팅하지 못하면 쇼를 포기할 생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메이블의 꿈은 대통령이라고 하며, 만약 된다면 부통령으로 와들스를, 국무장관으로 디퍼를, 국방장관은 스탠일 것이라고 합니다. 메이블의 또 다른 친구 캔디추. 게이브 잠깐! 캔디는 아직도 널 사랑해!
팀의 비모와 무지개콘의 성우이기도 합니다. 정기 자극을 받으면 서로의 인격이 뒤바뀌는 카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다룬 이 에피소드에서 캔디가 Kevin has the voice of a robot. 라고 말하는데 이는 어탐의 비모를 언급한 것이라고 합니다. 메이블과 완전 반대 속성을 지닌 캐릭터는 어떨까라는 전제로 만들어진 캐릭터는 퍼시피카 노스웨스트. 이름의 유래는 태평양 북서부로 제작자가 어린 시절에 가족과 함께 여름을 보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괴종말 때 가장 먼저 앞서서 빌 사이퍼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다가 눈코 입이 뒤바뀌는 형벌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다른 세계의 재산을 보관했는데 괴종말이 끝나고 세상이 원래대로 돌아가자 빈털터리가 돼버려 이 고급 주택을 팔아야 할 형편이 돼버렸죠. 제작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한 후 퍼시피카는 레이지 수장과 같이 식당에서 일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고급 주택을 누가 샀느냐? 바로 늙은이 맥커킷 할아버지입니다. 그가 미국 정부에 제출한 발명품의 특허권을 통해 하룻밤새에 부자가 돼버렸고 그렇게 산 이 집에 Think up gets putting any hot. 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늙은이 맥커킷, 히들포드 하드론 맥커킷으로 그는 원래 유능한 과학자였으나 포드 파인즈와 함께 포탈을 연구하던 중 포탈 너머의 어떤 것을 목격한 뒤로 겁에 질려 기억 제거 장치를 만든 뒤 포드와 함께했던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는데 문제는 마을에 있는 이상 현상을 목격할 때마다 이 장치를 남용하는 바람에 지금의 늙은이 맥커킷이 된 거였죠. 이때 그가 포탈 너머로 본 것은 빌 사이퍼가 외골격을 벗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제작 초기에는 크레이지 레디라는 이름이었다고 하며 원래는 일회성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그는 너구리랑 결혼했으며 테이트 맥커킷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2018년 7월 24일에 발매한 로스트 레전드라는 책에 따르면 아내의 이름이 엠마 메이 딕슨이라고 합니다. 스탠 파인즈는 하도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다녀서 미국의 50주 중 32주에서나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언제 한 번은 위조 지폐를 만드는데 디퍼와 메이블까지 동원시켰다가 다같이 감옥에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이상현상들 그리고 디퍼의 말을 믿지 않는 척하지만 사실 그는 3권의 저널 중 첫 번째 저널의 소유자이며 모른 척한 이유는 디퍼와 메이블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은 그를 그렁클이라고 부르는데 제작자의 중조모가 자신을 Granted to you, Lois. 라고 불러달라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의 등에 상처가 있는데 뜻은 Watch your step. 제작자는 브레이킹 배드와 베터콜 사울에 나오는 밥 오덴커크를 이 캐릭터의 성우로 캐스팅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퍼시피카와의 골프 대결을 다룬 시즌2 3화에서 어떤 나초 가게의 이름이 Hermanos Brothers. 인데요. 이는 브레이킹 배드에서 나오는 치킨 가게 이름의 패러디입니다. 등장과 동시에 팬덤을 충격에 빠뜨린 캐릭터가 한 명 있죠. 스탠 파인즈의 실종됐던 쌍둥이 형제이자 저널의 저자인 포드 파인즈입니다. 이 캐릭터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제작자는 사실 저널의 저자는 맥커킷이다 라는 가짜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유출시킨 적도 있습니다. 포드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는 젤리빈이며 가장 싫어하는 과자는 스탠이 가장 좋아하는 토피 피너츠. 포드가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는 니콜라 테슬라. 포드는 스탠 파인즈보다 15분 먼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엘 허시는 알렉스 허시보다 15분 먼저 태어났다고 합니다. 스탠의 라이벌 기디언 글리퍼는 원래 게리 모어라는 이름이었다고 하며 이 큰 머리카락에 사실 쌍둥이 형제를 숨기고 다닌다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디퍼와 마찬가지로 저널의 소유자입니다. 어떻게 얻었냐면 포드가 초등학교 근처에 묻었던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기디언의 피부가 부드러운 이유는 웬디의 화장품을 훔쳐서. 꼬마 초능력자라는 컨셉은 제작자의 어머니가 제시한 아이디어라고 하며 외형은 이스라엘 목사인 베니인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기디언의 아버지 버드 글리퍼는 자동차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작자가 12살 때 수없이 지겹게 본 자동차 광고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피자 한 조각의 주인이자 성실하고 착한 수스 라미레즈. 굉장히 독특한 말투를 가지고 있는데 제작자의 직장 동료의 말투를 흉내낸 것이라고 하며 라미레즈라는 이름도 직장 동료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캐릭터는 항상 컴퓨터 연구실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던 제작자의 대학 동기를 본따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우체부를 늑대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컴퓨터 비밀번호는 피자 가게에 있는 애니마트로닉스들이 이 미친 연애 시뮬레이션에게 지배당해 미쳐 날뛰는 것을 수습한다는 내용의 시즌2 오와 수스의 데이트편. 이 에피소드의 방영 날짜가 2014년 9월 22일인데요. 재미있게도 피자집의 애니마트로닉스들이 날뛴다는 컨셉의 게임인 프레디에서의 5일 밤이 2014년 8월에 출시했습니다. 디퍼는 처음에 웬디의 이름을 완다라고 착각했었습니다. 언제 한번 디퍼가 퍼시피카의 집에 나타난 어떤 벌목꾼 유령을 처치한 적이 있었는데 얘가 혹시 웬디의 조상이 아닌가 하는 가설이 돌기도 했는데요. 저널3에서 조상이 맞다고 하며 이름이 아치발드 코디로이라고 합니다. 가족 사진에서도 그렇고 만화 내에서는 어머니는 안 나오는데요. 엄마 안 계신가? 웬디의 어머니는 어딨냐는 질문에 제작자는 이런 답변을 남겼습니다. 로비 발렌티노. 웬디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들의 첫 만남은 로비의 5학년 생일 파티였다고 합니다. 이때 로비는 웬디의 머리를 잡아당겼고 웬디가 로비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었다고 합니다. 로비는 이 일을 기억하는데 웬디는 기억 못한다고 합니다. 이 캐릭터의 성우가 CJ 리더인데 영화 데드풀에서 이 역할로 나왔습니다. 저널 3의 좀비에 대한 묘사가 로비의 현재 상황과 일치하는 게 많고 대개 죽음과 연관된 것들이 그와 엮이는 경우가 많아서 팬덤에서는 로비가 사실 좀비가 아니냐는 가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만화 내에서 618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작자의 생일입니다. 유령이 나온다는 편의점으로 놀러간 일행들. 이때 메이블이 자동차에 낙서를 하는데 여기 유스팅크는 원래 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편의점에 침입한 일행들. 그런데 그곳에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노부부 유령이 있었고 이 둘에 의해 디퍼와 웬디를 제외하고 다들 고통받고 있을 때 디퍼가 이들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양옷을 입고 춤을 추는데요. 제작진들 중 한 명인 마이클 리안다 씨가 어렸을 때 누나가 자신에게 양옷을 입히고 춤을 추게 했었다고 합니다. 토비는 항상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지낸다고 하며 상당히 못생긴 사람 취급을 받는 건지 할로윈 때 주인공 일행이 변장도 안 한 토비를 보고 기겁한 적도 있습니다. 빌 사이퍼의 나이는 최소 1조살이라고 하며 시간보다 더 오래된 존재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빌이라는 이름은 별칭이며 진짜 이름을 들으면 인간은 먼지로 증발해버린다고 합니다. 원래는 녹색으로 하려고 했으나 나뭇잎과 너무 비슷해서 노란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마을의 이상현상의 원인이 빌이 아니냐는 질문에 Bill is not the cause. 반대로 그 이상한 점이 빌을 마을로 이끌었다고 답했습니다. 디퍼가 빌 사이퍼와 거래를 하면서까지 알아내려고 한 이 노트북의 암호는 스탠포드. 그의 첫 등장은 시즌 1 19화로 기디언이 미스테리 오두막의 건물 증서를 훔치기 위해 빌을 소환하고 빌은 스탠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증폭 스토리의 시작을 알리는 에피소드죠. 초화는 빌이 디퍼, 메이블 등 모든 등장인물들의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으나 결국 스탠 머릿속에만 들어가는 걸로 간소화시켰다고 합니다. 시즌 2에서 메이블랜드라는 아이디어는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메이블랜드 안에서 메이블은 자신을 가장 잘 알아주는 DP 프렛이라는 디퍼의 짝퉁을 만들었는데 디퍼가 이 가짜의 목을 비틀어 죽이는 장면을 넣으려 했으나 디즈니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이블랜드로 들어가기 전에 디퍼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웬디가 어떤 방울들을 뚫고 지나가는데 이때 외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다가 실사인물로 변하는데요. 디퍼와 웬디의 성우입니다. 마을의 절벽은 UFO 모형으로 부서져 있으며 마을 내에 진짜로 UFO가 묻혀 있습니다. 항상 왼쪽밖에 보여주지 않는 레프티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디퍼가 이 남자를 수상하게 여겨서 조사해보니까 사실은 작은 외계인들이 조종하는 기계인간이었죠. 정체가 들통나자 라면서 다들 자폭해버렸습니다. 얘네가 누구인지, 왜 반만 만들었는지, 다른 개체가 더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상상력을 발휘해보아. 이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깔끔하고 감동적인 엔딩에 비해 회수되지 않은 몇몇 떡밥 등 뭔가 급하게 끝을 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종영시킨 게 아닌가 하는 루머가 떠돌았습니다만 제작자가 작성한 종영 관련 게시글에 따르면 그래비티 폴즈의 종영은 100% 내 선택이다. 프로그램 본연의 재미를 잃을 때까지 진행하는 쇼가 요즘 꽤 있다고 생각한다. 시즌2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결정했다. 애초에 이 만화를 오래 진행할 생각은 없었다. 고 말했습니다. 아쉽게도 시즌3는 만들 생각 없다고 합니다. 야, 그래도 하나는 있지 않겠냐? 만약에 그 폴 신작을 만든다면 만화가 아니라 비디오 게임으로 만들고 싶다고 제작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IP 권한이 전부 다 디즈니한테 있고 현재 디즈니가 비디오 게임에 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것 같기에 언제 나올지는 글쎄요.